일과 에너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수철과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에서의 평형점에 대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마무리할게요. 평형점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평형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작용반작용 법칙과 힘의 평형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인 이 지점을 평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수철과 물체가 연결된 지점에서의 이 평형점의 특징,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평형점에서 물체의 속력이 최대가 됩니다. 평형점. 용수철 물체 이 계에서의 평형점에서 물체의 속력이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 평형점에서 물체의 속력이 최대가 되는지를 에너지의 관점과 힘의 관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kg의 물체가 용수철 상수가 200N/m인 용수철에 연결이 되어 있고 원래 상태에 있어요. 용수철의 원래 길이 상태에 있어요. 이 원래 길이인 지점은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이 없겠죠. 왜냐하면 탄성력이라는 것은 변형된 길이, 원래 길이 대비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 힘이기 때문에 원래 길이라면 변형된 길이가 0이라서 힘이 0이 됩니다. 이렇게 힘이 0인 지점을 우리는 그 용수철 물체 시스템의 평형점이라고 해요. 평형점은 정의하기를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인 지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원래 길이 상태에서 물체를 1m를 늘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1m를 늘려서 손으로 정지시켜 놓은 상황인데, 손을 놓게 되면 이제 이 물체가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원래 길이 대비 최대 늘어난 길이 1m, 원래 길이 대비 최대 압축된 길이 1m, 이런 식으로 물체는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다면 제자리에서 끊임없이 진동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각 지점에서의 에너지 값들을 비교해 볼 거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부터 정의하겠습니다. 평형점에서는 원래 길이 상태이기 때문에 변형된 길이가 전혀 없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 길이 대비 변형된 길이의 제곱, 탄성 상수 2분의 1 곱으로 정의가 되었죠. 그래서 원래 길이인 지점에서는 0줄이 되고, 최대 늘어나는 길이 1m가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 200 그리고 1m의 제곱이니까 1 해서 100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대로 압축된 길이인 이 지점도 역시 변형된 길이가 1m이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100줄이 돼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보겠습니다. 물체가 왕복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최대로 늘어난 지점, 최대로 압축된 지점에서는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속도 값이 0이 되어요.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의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2분의 1 mv 제곱에 의해서 모두 0줄이 됩니다. 최대 늘어난 지점, 최대 압축된 지점에서는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정의할게요. 이 시스템에서는 물체가 운동하는 데 있어 높이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이 시스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겠죠. 이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의 합 100줄, 여기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100줄이 되고, 이 시스템에서 마찰 공기저항이 무시가 된다면 모든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100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이
백줄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물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 속도잖아요. 이 속도 값이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었다가 커졌다 이렇게 왕복 운동하면서 속도 값은 평형점에서 최대가 된다. 이렇게 에너지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지만 다른 차원으로 힘의 관점에서 우리가 왜 평형점에서 속력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원래 상태의 이 평형점에서는 힘이 0입니다. 물체가 최대로 늘어난 지점 그리고 최대로 압축된 지점, 각 지점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를 할 거고, 물체의 속도를 화살표 하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 평형점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 알짜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최대로 늘어난 지점에서는 변형된 길이의 변이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탄성력의 정의에 의해서 늘어난 길이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기에 탄성력은 왼쪽으로 작용하죠. 복원되려는 방향으로 탄성력은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로 늘어났을 때는 이만큼의 크기였는데 얘가 이렇게 복원되는 과정에서 점점 변형된 길이가 짧아져 가는 동안이에요. 평형점까지 가는 동안. 따라서 점점 변형된 길이가 짧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탄성력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평형점을 지나서 압축되는 과정 동안은 살짝 이렇게 압축이 되면 변형된 길이가 마이너스 왼쪽을 향하기 때문에 그 변이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탄성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뀌어요, 방향이. 그리고 점점 압축이 되면 될수록 변형된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탄성력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최대 압축된 지점에서 다시 탄성력의 크기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죠? 이제 속도 볼게요. 물체가 처음에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손을 놓아서 운동을 스타트하는 상황이에요. 물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최대 늘어난 지점에서 평형점까지 가는 동안은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지해 있었지만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점점 빨라져요. 왜냐하면 힘과 물체 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같다면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일의 양이 양수값이기 때문에 일 에너지 정리에 따라 운동 에너지의 값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속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반면 평형점을 지나서 압축되는 상황에서는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예요. 따라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느려지다가 결국 최대 압축된 지점에서 정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속도가 최대인 지점은 이 평형점이에요. 평형점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관성 때문입니다.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물체와 용수철이 수평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서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용수철에 물체가 매달려 있는 상황도 주어져요. 이 경우는 연직 방향에서 물체가 움직이다 보니 높이의 변화가 생겨서 여러분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고려해 줘야 합니다. 그림 가의 상황부터 차분히 설명을 할게요. 그림 가는 용수철이 원래 상태예요. 원래 길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래 상태라는 것이고, 이 그림 나는 원래 길이 대비로 용수철을 D라는 길이만큼 압축을 하고 난 뒤에 질량이 M인 물체를 올려놓았더니 물체가 정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체가 정지해 있다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정의하자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가 있을 것이고, 그 mg의 반하는 똑같은 크기의 탄성력이 윗방향으로 크기는 kd만큼일 거예요. 원래 길이 대비 변형된 길이 d니까. 그래서 mg와 kd의 크기가 같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설정한 지점이 바로 이 시스템에서의 평형점입니다. 여러분이 평형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래 길이인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수평 상태로 놓여 있는 경우는 원래 길이가 되겠지만 중력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서,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와 용수철 시스템에서는 중력이 개입되기 때문에 평형점의 위치가 재조정돼요. 그거 꼭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역시 평형점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 속도가 최대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다의 상황 보겠습니다. 다는 이 나에서 물체를 더 압축을 한 거예요. 용수를 더 압축을 한 거예요. 여기보다 전보다 2D만큼 더 압축을 하고 난 뒤에 가만히 있는 물체를 손을 놓아서 물체를 튕겼더니 이 용수철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물체가 이 하얀색 기준선으로부터 x만큼 떨어져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때 문제가 주어져요. 저 x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역시 여기서도 마찰 공기저항이 무시된다는 가정을 넣고 다와 라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는 물체가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기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기에 용수철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두 개를 고려해 주셔야 돼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이 세 개의 합이 바로 이 시스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다에서의 에너지 값들을 구해 볼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려면 여러분이 기준점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고, 선생님은 이 하얀색 점선을 기준면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다 상황에서 물체는 이 기준면 대비 마이너스 3D만큼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3mgd가 되겠죠.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원래 길이 대비 3D만큼 압축되어 있으니까 3D의 제곱이죠. 9D의 제곱 넣고.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처음에 가만히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정지해 있다는 말이니까 속력이 0이라서 운동 에너지 0입니다. 그래서 다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D 제곱 마이너스 3mgd예요. 이거 두 개 합친 거. 근데 아까 KD가 mg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KD 제곱에 mg를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2분의 9 mgd가 되고, 이거 두 개 그대로 연산하시면 다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3 mgd가 나와요. 이제 라를 봅시다. 라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기준점으로부터 x만큼 떠있기 때문에 플러스 mgx가 되겠죠.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 돌아왔죠?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 최고점에서 물체가 정지해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속력이 0이라서 운동 에너지도 0이에요. 따라서 라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x가 돼요. 따라서 마찰 공기저항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와 라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습니다. 그를 토대로 x값은 2분의 3d입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은 용수철과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에서의 평형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셨고요. 그 평형점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역학적인 현상을 분석을 해야 되는지 쭉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중요한 것은 평형점에서 물체의 속력이 최대가 된다는 것, 그리고 평형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수철이 원래 길인 상태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건 수평 방향으로 놓여 있는 경우에 한해서이고 연직 방향으로 매달려 있는 물체에 해당해서는 평형점의 위치가 중력에 의해서 재조정된다는 것, 원래 길이 대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이라는 노래예요. 오늘 여러분이 공부했던 이 용수철의 진동, 용수철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관성과 이 탄성력에 의해 끊임없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이 용수철의 진동과 비슷합니다. 분명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자리였음을 알게 됐을 때 느껴지는 시간에 대한 배신감, 그 어설프고 초라한 시간의 째깍거림에 삐걱거리는 삶의 틈새로 불안감이 스며들어서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인생이란 모름지기 흔들린다는 사실을요. 용수철이 평형점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목표를 향해 도달하는 과정 동안 숱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1000걸음을 가도 10,000걸음을 걸어도 인생이 제자리 걸음 같다는 생각에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잘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단 흔들리되 쓰러지지는 마세요. 그저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되 마음껏 흔들려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흔들리며 내디뎠던 1000걸음 10,000걸음만큼 내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법이에요.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